그날 며느리 핸드폰에 내 이름을 봤어요. 시어머니 뒤에 괄호치고 짐이라 쓰여 있더라고요. 태서가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윤정이 핸드폰에 내가 짐이라고 써 있더라. 에이, 그냥 별 뜻 없을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엄마. 요즘 사람들은 연락처에 별명 같은 거 많이 써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오늘도 마음 깊은 곳을 울리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서울 외곽 다세대 주택 2층. 이른 아침부터 부엌에서 들려오는 설거지 소리가 집안의 하루를 깨웠습니다. 이옥희는 벌써 1시간 전부터 일어나 가족들의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75의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한 자세로 서서 밥을 짓고 반찬을 챙기는 모습은 마치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의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간단히 토스트로 먹을게요. 며느리 윤정이 잠옷바람으로 부엌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이미 상에는 따뜻한 밥과 미역국, 그리고 정성스럽게 담은 반찬들이 놓여 있었는데 말이죠. 오키는 잠깐 멈칫했지만 금세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그럼 내가 혼자 먹을게. 토스트는 어디 있니? 냉동실에 있어요. 제가 할게요. 윤정은 서둘러 냉동 토스트를 꺼내 토스터기에 넣었습니다. 곧 태석도 나타나 아내 옆에 서서 커피를 타기 시작했어요. 오키는 혼자 상에 앉아 차린 음식을 먹으며 아들 부부가 간단한 아침을 해결하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은 좋으시겠어요. 하루 종일 집에 계시니까 여유롭게 드실 수 있고요. 윤정이 토스트에 잼을 바르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부러움보다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지만 오키는 여전히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게, 편하게 지내고 있어. 아들 태석은 아무 말 없이 커피만 마시며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가끔 어머니 쪽을 힐끗 보기는 했지만 어색한 침묵을 깨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어요. 오키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세은이는 언제 집에 오나? 오키가 손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바빠요. 과제도 많고 알바도 하고. 윤정이 대답했어요. 대학생이니까 바쁘죠. 저희도 그 나이 때 그랬잖아요. 오키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예전에는 세은이가 할머니 방에서 함께 자기도 하고 옛날 이야기도 들려달라고 졸랐는데 언제부터인가 연락이 뜸해졌거든요. 아마 커가면서 자연스러운 일이겠지만 그래도 서운한 마음은 가릴 수 없었어요. 아들 부부가 출근 준비를 마치고 나간 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오키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TV 리모컨을 제자리에 놓고 소파 위에 쿠션을 정돈하고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 한 올까지 꼼꼼히 치웠습니다. 재봉틀 공장에서 관리자로 일했던 습관이 몸에 배어서 무엇이든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빈집에서 혼자 하는 일이지만 오키는 매일 같은 루틴을 반복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나면 세은이 방으로 가서 먼지를 털고 이불을 정리했어요. 비어있는 방이지만 언제라도 손녀가 돌아올 수 있게 준비해두고 싶었습니다. 옷장 문을 열어 세은이의 옷들을 확인하고 책상 위의 책들도 가지런히 정돈했어요. 우리 세은이가 언제 집에 올까? 오키는 혼잣말을 하며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차 소리와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적막한 집안에 작은 활기를 불어넣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오키는 냉장고를 열어
혼자 먹을 수 있는 간단한 재료들을 꺼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 후라이를 부쳐서 혼자만의 점심상을 차렸어요. 텔레비전을 켜고 드라마를 보며 식사를 했지만 왠지 음식 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먹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적막함이 식탁 위로 내려앉은 것 같았어요. 오후에는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님, 장보기 힘드시면 제가 온라인으로 주문할게요라고 했지만 오키는 직접 나가서 장을 보는 것을 좋아했어요. 사람들과 마주치고 신선한 재료를 직접 보고 고르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마트에서 만남 같은 동네 할머니들과 인사를 나누고 간단한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조금은 덜 외로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가족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를 생각하며 정성스럽게 요리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윤정이 자주 찾는 나물 반찬들, 그리고 혹시나 세은이가 갑자기 집에 올 것을 대비해서 계란말이도 만들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아들 부부가 하나둘씩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키는 따뜻하게 차린 저녁상을 보며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아침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윤정은 어머님, 너무 많이 하셨어요. 저희는 다이어트 중이라 조금만 먹을게요라고 했고, 태석은 조용히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많이 먹어라. 맛있는 것만 골라서 했다. 오키가 말했지만 태석은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라는 인사말 한마디 후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서 각자 할 일을 하는 가족들을 보며 오키는 설거지를 마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지만 오키만의 공간이었어요. 남편과의 결혼 사진이 걸려 있고 세은이가 어릴 때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는 벽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불편하지만 견딜 만한 일상이었어요. 이런 날들이 계속 반복되리라 생각하며 오키는 조용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말이에요. 그날 저녁 오키는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상을 치우며 반찬통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태석과 윤정은 거실에서 각자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설거지를 하던 오키는 식탁 위에 놓인 윤정의 핸드폰을 발견했습니다. 윤정아, 핸드폰 여기 있어. 오키가 말했지만 거실에서는 대답이 없었어요. 텔레비전 소리에 묻혔나 보다 싶어서 오키는 그냥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잠시 후 윤정이 다급한 목소리로 거실에서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제 핸드폰 좀 보셨어요? 방에 두고 온 것 같은데. 아까 식탁 위에 있던데? 오키가 물기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대답했어요. 윤정은 불이 나게 식탁으로 가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켜자마자 얼굴이 굳어지더니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오키는 호기심에 고개를 살짝 돌려 윤정의 핸드폰 화면을 흘끗 봤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화면이 꺼지기 전 오키의 눈에 스친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연락처 시어머니 짐. 잠시였지만 분명히 봤습니다. 윤정이 전화를 걸려다 말고 급히 화면을 닫았던 그 순간 말이에요. 오키는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멈춰 섰습니다. 설거지하던 그릇을 손에 든 채로 말이죠. 회사에 급한 전화를. 윤정이 어색하게 웃으며 핸드폰을 들고 자신의 방으로 사라졌습니다. 오키는 아무 말 없이 뒤돌아서서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려서 그릇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물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마치 자신의 심장 소리처럼 말이죠. 싱크대 위에 작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오키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짐, 이라.
그래, 짐이구나. 그 두 글자가 가슴 깊숙이 박혔어요. 지난 12년 동안 이 집에서 지내면서 느꼈던 미묘한 감정들이 모두 설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왜 윤정이 자신과 눈을 잘 맞추지 않는지, 왜 대화가 항상 어색한지, 왜 가족 모임에서 자신만 소외되는 느낌이 드는지. 설거지를 마치고 나서도 오키는 부엌에 서 있었어요. 거실에서는 태석과 윤정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작은 목소리가 들렸지만 무슨 내용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자신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키는 물기를 닦은 그릇들을 찬장에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자신이 이 가족에게 짐이 되었을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가 되었을 때 아들이 엄마 우리 집에서 함께 살아라고 했던 그날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혼자 살기엔 너무 외로웠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손녀 세은이를 돌보는 일로 바빴어요. 아이가 학교에 가고 집에 올 때까지 돌봐주고 숙제도 도와주고 그때는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세은이가 커가면서 할머니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졌고 자연스럽게 오키의 역할도 줄어들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자신은 정말로 짐일까요? 집안일을 하고 밥을 짓고 청소를 하는 것도 도움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일로 여겨지는 걸까요? 오키는 거실로 나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태석은 여전히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 윤정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텔레비전에서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오키의 머릿속은 온통 짐이라는 단어로 가득했습니다. 태석아. 오키가 조심스럽게 아들을 불렀어요. 네, 엄마. 내가 너희한테 불편하진 않니? 태석은 핸드폰에서 고개를 들고 어머니를 봤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그냥 나이 드니까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많아져서. 에이, 뭔 소리예요. 엄마가 계셔야 집이 정돈되고 좋은데요. 태석은 다시 핸드폰을 보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오키는 아들의 대답에서 진심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냥 예의상 하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마치 윤정의 연락처에 써진 그 글자처럼 겉으로는 시어머니라고 부르지만 속마음은 다른 게 아닐까 싶었어요. 그날 밤 오키는 잠자리에 들기 전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해, 자신이 누군가에게 짐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해 말이죠. 여보, 내가 정말 짐이 된 걸까? 오키는 남편의 사진에 대고 조용히 물어봤어요. 물론 대답은 없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남편이라면 뭐라고 답했을지 궁금했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짐이라는 단어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지난 12년간의 기억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되기 시작했어요. 윤정의 미묘한 표정들, 태석의 어색한 침묵들, 세은이의 점점 줄어드는 관심들. 모든 것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이 보고 싶지 않았던 진실과 마주하게 된 밤이었어요. 오키는 베개에 머리를 묶고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은 어떤 얼굴로 가족들을 마주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오늘 본 그 두 글자가 자신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 말이에요. 이젠 나도 나한테 미안하네. 오키는 어둠 속에서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오키는 여전히 그 단어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짐이라는 두 글자가 마음 한구석에 박혀서 떠나지 않았어요.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고 밥을 짓고
청소를 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윤정의 표정을 살펴봤어요. 혹시 자신이 핸드폰 화면을 본 걸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오히려 며칠 전보다 더 다정하게 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날씨가 좋네요. 산책이라도 다녀오세요. 윤정이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어요. 그래, 나중에 나가볼게. 오키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윤정의 친절한 말들이 진심인지 아니면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인지 구분할 수 없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모든 말과 행동을 다시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태석이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보고 있을 때 오키는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어요. 태석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오키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직접적으로 말하자니 민망했고 돌려서 말하자니 전달이 안 될 것 같았어요. 윤정이 핸드폰에 내가 짐이라고 써 있었더라. 태석은 신문에서 고개를 들고 어머니를 봤습니다. 잠시 당황한 기색이 보였지만 곧 어색한 웃음을 지었어요. 에이, 그냥 별 뜻 없을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엄마. 그 말에 오키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석의 반응이 예상했던 것과 똑같았기 때문이에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려는 모습,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태도, 이 모든 게 오키에게는 또 다른 상처가 되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거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은 연락처에 별명 같은 거 많이 써요. 태석이 덧붙였어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오키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전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태석은 다시 신문을 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심정을 이해하려는 노력보다는 빨리 이 대화를 끝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키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더욱 서운함을 느꼈어요. 태석아, 엄마가 여기 있는 게 불편하니? 왜 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불편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럼 윤정이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아? 태석은 잠시 멈춤했습니다. 이번에는 대답이 조금 늦었어요. 오키는 그 침묵 속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윤정이도 별 생각 없을 거예요. 그냥 가족이니까. 하지만 태석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을 설득하려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오키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아들도 불편해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날 오후 오키는 홀로 집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의 반응을 되짚어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태석도 어딘가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머니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만 그걸 직접 표현하지 못할 뿐이었어요. 오키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이 집에서 12년을 살았지만 정말 자신의 자리가 있는 걸까요? 자신이 사라져도 이 가족들은 별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오히려 더 편해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오키는 관리사무소에서 온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확인했어요. 매달 나오는 고지서였지만 오늘은 유독 그 종이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전기료, 가스료, 관리비. 모든 비용이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의 몫이었어요. 오키는 고지서를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종이를 반으로 찢기 시작했어요. 한 번, 두 번, 작은 조각이 될 때까지 계속 찢었습니다. 왜 내가 이런 걸 봐야 하지? 오키는 혼잣말을 했어요. 찢어진 고지서 조각들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오키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무언가 결심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을 때도 분위기는 어색했어요. 태석은 아침에 어머니와 나눈 대화 때문인지 평소보다 더 조용했고, 윤정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평범하게 행동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뭐 특별한 일 있으셨어요? 윤정이 물었어요. 아니, 별일 없었어. 오키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관리비 고지서는 어디 있나요? 오늘 나왔을 텐데. 오키는 잠시 멈췄습니다. 자신이 찢어버린 고지서를 말하는 거였어요. 아, 그거. 내가 실수로 버렸나 봐. 버리셨다고요? 그럼 관리사무소에 가서 다시 받아와야겠네요. 윤정이 조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순간 오키는 또다시 상처받았습니다. 윤정의 반응에서 자신에 대한 불만이 느껴졌거든요. 작은 일이지만 지금의 오키에게는 모든 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졌어요. 식사 후 오키는 일찍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에서 오래된 통장을 꺼내 잔고를 확인했어요. 남편이 남겨준 약간의 유산과 국민연금이 전부였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여기서 나가면 어떨까? 오키는 통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그 생각이 한번 들기 시작하니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들 집을 나가서 혼자 살아보는 것. 처음에는 무서운 생각이었지만 점점 현실적인 대안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오키는 창밖을 바라보며 새로운 결심을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짐이 되어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신만의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져갔어요. 며칠 후 오후 오키는 평소보다 일찍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간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리 잡은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였습니다. 동네 상가 한복판에 있는 작은 부동산 사무실 앞에서 오키는 잠시 망설였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매물 사진들과 가격표를 보니 현실감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을 벌이는 게 맞는 걸까요? 어서 오세요. 부동산 중개사가 환한 웃음으로 맞아주었어요. 5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혹시 집을 알아보려고 해서요. 오키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 그러세요? 어떤 조건을 원하시는지요? 오키는 의자에 앉으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사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막연히 혼자 살 곳을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저희 명의 아파트 말고 제 이름으로 된 시골 주택이 있거든요. 혹시 그걸 세줄 사람 있나 싶어서요. 아, 임대를 놓으시려는 거군요. 위치가 어디신가요? 오키는 남편과 함께 살던 시골집 주소를 말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비어있던 집이었는데 아직 오키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처분하기가 아까워서 그냥 두고 있었거든요. 아, 그 동네라면 요즘 귀농하시는 분들이나 전원생활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곳이에요. 집 상태는 어떤가요? 오래되긴 했지만 사람이 살기엔 문제 없어요. 수리할 때도 별로 없고. 중개사는 컴퓨터를 보며 그 지역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월세로 내놓으시면 괜찮은 수익이 나올 것 같은데요. 한번 직접 보러 가봐야겠지만. 그럼 언제 한번 같이 가볼까요? 오키가 물었어요. 다음 주쯤 어떠세요? 제가 일정 조정해서 연락드릴게요. 오키는 중개사와 약속을 정하고 부동산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실제로 행동에 옮기고 나니 더욱 현실적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른 부동산도 들러보고 싶었어요. 시골집을 임대로 내놓는 것도 좋지만 정작 자신이 살 곳도 알아봐야 했거든요. 혹시 이 근처에 혼자 살기 좋은 작은 집 있나요?
오키는 다른 부동산에서 물어봤어요. 어떤 형태를 원하시는지요?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크기는 상관없어요. 깨끗하고 조용한 곳이면 좋겠어요. 중개사는 몇 군데 매물을 보여주었습니다. 대부분 보증금이 부담스럽거나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여준 반지하 원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조금 작지만 혼자 사시기엔 괜찮을 것 같아요. 보증금도 적당하고 월세도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고요. 오키는 사진을 보며 마음을 그려봤어요. 작지만 깔끔해 보였고 작은 창문으로 햇빛도 들어올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에서라면 아무에게도 짐이 되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 집 실제로 보러 갈 수 있나요? 물론이죠. 언제가 좋으시겠어요? 오키는 며칠 후 약속을 잡았습니다. 2개의 부동산을 오가며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는 자신이 신기했어요. 몇 주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오키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 이런 일상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님,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윤정이 물었어요. 동네 한 바퀴 돌았지. 날씨가 좋더라. 오키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면 시골집도 보러 가고 새로 살 집도 구경할 예정이었거든요. 가족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만 오키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부동산 중개사와 함께 시골집을 보러 갔어요. 오랫동안 비어있던 집이었지만 생각보다 상태가 괜찮았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자랐지만 집 자체는 튼튼해 보였어요. 이 정도면 조금만 정리하면 바로 임대 놓을 수 있겠는데요. 중개사가 말했어요. 그럼 임대료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지역 시세로 보면 월 40만 원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보증금은 500만 원 정도로 잡으시면 되고요. 오키는 계산해 봤어요. 월 40만 원이면 작지만 남편이 남겨준 적금과 합치면 걱정할 수준은 아니었어요. 좋아요. 진행해 주세요. 다음 날에는 반지하 원룸을 보러 갔습니다. 실제로 보니 사진보다 더 마음에 들었어요.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도 따뜻했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에서는 아무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여기로 결정할게요. 오키는 중개사에게 말했어요. 그럼 계약서 준비해 드릴게요. 언제 입주 예정이세요? 다음 달 초쯤 생각하고 있어요. 오키는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출발을 할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가족들에게는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이야기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날 밤 오키는 침대에 누워 새로운 집을 상상해 봤어요. 작은 공간이지만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짐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는 곳 말이에요. 이제 정말 내 삶을 살아보자. 오키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키의 75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예년 같으면 가족들이 미리 준비하느라 분주했을 텐데 올해는 어딘지 조용했어요. 생일 이틀 전이 되어서야 윤정이 어머님 생신날에 뭐 드시고 싶으신 거 있나요? 라고 물었을 정도였습니다. 괜찮아. 평소처럼 지내면 돼. 오키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했지만 이제는 기대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생일 당일 아침 오키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찍 일어나
가족들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거실을 둘러봤지만 생일을 축하하는 장식이나 준비물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태석은 출근 준비를 하며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라고 인사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선물이나 특별한 계획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윤정도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저녁에 뭔가 준비해 드릴게요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 보였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출근하고 나서 오키는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작년 생일에는 세은이가 직접 케이크를 사다가 깜짝 선물을 해줬는데 올해는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아마 바쁘겠지만 그래도 할머니 생일 정도는 기억해 줄 줄 알았는데 점심시간이 되어도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오키는 혼자 간단한 미역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생일에 미역국을 혼자 먹는다니 이런 적은 처음이었어요. 오후에 세은이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과제 때문에 바빠서 못 가겠어요. 나중에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짧은 문자였지만 그래도 기억해줘서 고마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쉬움도 컸습니다. 예전 같으면 과제가 있어도 할머니 생일만큼은 챙겨줬을 텐데 이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 같았거든요. 저녁 무렵 가족들이 하나둘 집에 돌아왔습니다. 윤정은 마트에서 산 작은 케이크를 들고 왔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바빠서 제대로 준비 못했어요. 윤정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괜찮아. 이것만으로도 고마워. 오키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허전했습니다. 저녁상을 차리고 가족들이 모여 앉았어요. 케이크에 초를 꽂고 불을 켜는 간단한 의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모두가 각자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생일 분위기에 집중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소원 빌고 초 불어주세요. 태석이 말했어요. 오키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소원을 빌어야 할까요? 가족들이 자신을 더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소원? 아니면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는 소원? 그런데 문득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나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오키는 조용히 초를 불었습니다. 가족들이 박수를 쳤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축하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그냥 의례적인 행동에 불과했습니다. 케이크를 나눠 먹으면서도 대화는 별로 없었어요. 태석은 회사 일 때문에 피곤해 보였고 윤정은 내일 할 일을 생각하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키만 혼자 생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었어요. 세은이는 못 왔구나. 오키가 말했어요. 과제 때문에 바쁘다더라고요. 윤정이 대답했어요. 요즘 대학생들은 정말 바빠요. 오키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어요. 정말 바쁜 게 이유일까? 아니면 할머니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생긴 걸까? 식사를 마치고 나서도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태석은 거실에서 TV를 보기 시작했고 윤정은 설거지를 마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키도 일찍 자신의 방으로 향했어요. 방에 혼자 앉아서 오키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생일이라고 해서 특별할 것도 없었고 가족들의 관심도 예전만 못했어요. 어쩌면 이것이 현실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냈어요. 평소에는 편지를 쓸 일이 없었지만 오늘은 마음속에 담아둔 이야기를 글로 써보고 싶었습니다. 이 집에서 12년을 살았지만 내 자리는 없더라. 첫 문장을 쓰고 나니 뒤의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그동안 속에 담아뒀던 마음들, 가족들에 대한 감정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까지.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오키는 봉투에 넣어 서랍에 보관했어요. 언젠가는 이 편지를 가족들에게 전할 날이 올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오키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에 계약한 새 집 열쇠가 내일 나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보, 내가 옳은 결정을 하고 있는 걸까? 오키는 남편의 사진에 대고 조용히 물어봤어요. 물론 대답은 없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짐이 되어 살고 싶지 않다는 것, 자신만의 존재 가치를 찾고 싶다는 것. 오늘 생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탄이었어요. 75이라는 나이가 늦은 것 같았지만 오키에게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아보자. 오키는 다짐하며 눈을 감았어요. 내일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생일이 지나고 며칠 후 오키는 새 집 열쇠를 받았습니다. 작은 열쇠 하나였지만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는 컸어요. 자신만의 공간, 아무에게도 짐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 곳의 열쇠였거든요. 첫 번째 이사는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외출한 사이 오키는 필요한 물건들을 조금씩 새 집으로 옮겼어요. 많은 짐은 아니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 몇 장, 자주 입는 옷까지, 그리고 소중한 물건들 정도였어요. 새 집은 반지하였지만 생각보다 밝았습니다. 작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이 방 안을 따뜻하게 비쳤어요. 오키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보였고 가끔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들렸어요. 여기가 내 집이구나. 오키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며칠에 걸쳐 조금씩 짐을 옮기고 생활용품을 구입했어요. 냉장고, 세탁기 같은 큰 가전제품은 중고로 구입했고 작은 식탁과 의자도 마련했습니다. 무엇보다 작은 화분 몇 개를 사서 창가에 놓았어요.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는 의미였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자 새 집에서의 생활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간단한 아침을 먹고 근처를 산책하는 일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들 집에서와는 완전히 다른 리듬이었어요. 무엇보다 좋은 것은 아무에게도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언제 일어나든 무엇을 먹든 어떻게 시간을 보내든 자유였어요. 텔레비전 채널도 마음대로 돌릴 수 있었고 음악도 원하는 만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집 뒤편에는 작은 공터가 있었어요. 건물주가 사용하지 않는 땅이라고 해서 오키는 조심스럽게 작은 텃밭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상추, 깻잎 같은 간단한 채소들을 심었어요. 흙을 만지며 일하는 시간이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새로 이사 오셨어요? 어느 날 텃밭을 가꾸고 있는데 동네 아이가 물어봤어요. 응, 맞아. 너는 여기 사니? 네, 저기 아파트에 살아요. 할머니가 기르시는 채소 정말 잘 자라네요. 오키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에게 방금 딴 상추를 하나 주었어요. 아이는 고맙다며 달려갔고 오키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새로운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낯설었지만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마트에서 만나는 아주머니들, 산책길에서 마주치는 할아버지들. 누구도 오키를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동네에 사는 한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었어요. 몇 주가 지나자 오키는 용기를 내어 근처 편의점에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4시간, 주 3일 정도의 가벼운 일이었어요. 젊은 사장님은 처음에는 나이를 걱정했지만 오키의 꼼꼼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고 만족해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일 잘하세요. 손님들도 할머니 좋아하시고. 사장님이 말했어요. 편의점 일은 단순했지만 보람이 있었어요. 손님들을 응대하고 물건을 정리하고 계산을 하는 일들이 오키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좋았어요. 할머니, 이거 서비스로 주세요. 자주 오는 단골 아저씨가 사탕을 하나 집어주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아저씨도 몸 조심하시고. 오키는 환한 웃음으로 대답했어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오키의 하루를 채워주었습니다. 아들 집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소속감과 유대감이었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는 작은 음식을 해 먹었어요. 혼자 먹는 밥이지만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어요. 아무도 너무 많이 했어요 라고 하지 않았고 다이어트 중이라서라는 말도 들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도 소중했어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온전한 자신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오키는 창밖을 보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어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이제는 이 생활이 자연스러워졌어요. 할머니, 여기 원래 살던 분 같아요. 길에서 만난 동네 아이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정말 그런 기분이었어요. 마치 여기가 원래 자신이 살던 곳인 것처럼 편안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들 집에서의 12년간은 완전히 다른 감정이었어요. 그곳에서는 항상 눈치를 보고 조심하고 가족들에게 폐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키는 텃밭에서 기른 채소로 간단한 저녁을 준비했어요. 직접 기른 상추와 깻잎으로 쌈을 싸서 먹는 맛이 특별했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기른 것들이었거든요.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오키는 남편의 사진에 대고 말했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며 사는 것이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습니다. 나이가 75이라고 해서 새로운 시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제야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오키는 깊고 편안한 잠에 들었어요.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 하루 역시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될 테니까요. 오키가 새로운 곳에서 생활한 지 2달이 지났을 무렵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편의점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집 앞에 낯익은 차가 서 있었어요. 윤정이었습니다. 오키는 잠시 당황했지만 마음을 다잡고 차근차근 집으로 향했어요. 윤정은 차에서 내려 오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어머님, 여기 계셨구나. 윤정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어떻게 여기를 알았니? 오키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명의 시골집 임대건으로. 그래서 혹시나 해서 찾아봤더니 윤정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오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골집 임대 과정에서 가족들에게 연락이 갈 수도 있다는 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들어와. 오키는 문을 열며 말했어요. 윤정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작은 원룸이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을 보며 놀라는 기색이었어요. 창가의 화분들, 작은 식탁 위에 정갈한 물건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어머님, 언제부터 여기 계신 거예요? 윤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2달 정도 됐나? 오키는 차를 끓이며 대답했습니다.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키는 윤정에게 차를 내주며 마주 앉았습니다. 한동안 둘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어요. 윤정은 차를 손에 들고 있기만 할 뿐 마시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없으시니까 집이 너무 썰렁해요. 윤정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태석이도 맨날 풀이 죽어 있고
세은이도 할머니 어디 갔냐고 계속 물어보고 오키는 윤정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진심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자신이 없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건 확실해 보였어요. 죄송했어요, 어머님. 윤정이 갑자기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너무 신경을 못 썼나 봐요. 어머님이 불편하셨을 줄 몰랐어요. 하지만 오키는 윤정의 사과를 곧바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런 말을 들으면 금세 마음이 누그러졌을 텐데 이제는 달랐어요. 괜찮아. 나도 쉬고 싶었어. 오키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럼 다시 집으로 돌아오시면 안 될까요? 정말로 어머님이 그리워요. 윤정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오키는 윤정을 바라봤습니다. 놀란 얼굴, 당황한 표정, 그리고 뭔가 애원하는 듯한 눈빛. 하지만 오키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윤정아, 고마워. 그런데 나는 여기가 좋아. 네. 윤정이 당황스러워했어요. 여긴 내 집이야. 내 삶도. 오키는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윤정은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라 하는 표정이었어요. 아마 어머니가 돌아오겠다고 할 줄 알았을 텐데 전혀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어머님,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말씀해 주시면 고칠게요. 윤정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오키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윤정에게 그 핸드폰 연락처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을까요? 잘못한 건 없어. 그냥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졌어. 오키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내 인생요? 응. 12년 동안 너희 집에 살면서 많은 걸 배웠어. 가족이 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도 알았고, 오키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윤정은 아무 말 하지 못했어요. 어머니의 말에서 깊은 의미를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없으니까 정말 불편해요. 집안일도 엉망이고 분위기도 이상하고 윤정이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그럼 이제 너희가 직접 해봐.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오키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윤정은 한참 동안 말하지 못했어요. 어머니의 결심이 얼마나 확고한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달래서 다시 모셔가려고 했지만 이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정말 안 돌아오실 거예요? 응. 여기서 잘 살고 있어. 오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윤정은 집안을 다시 둘러봤어요. 작지만 정갈하게 정리된 공간, 어머니의 물건들이 자리 잡은 모습을 보니 정말로 이곳에서 살고 있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그럼 가끔은 집에 놀러 오시면 안 될까요? 윤정이 마지막으로 부탁했어요. 글쎄, 시간 되면. 오키는 단호하지도 차갑지도 않게 대답했어요. 윤정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일어났어요. 집을 나서면서 여러 번 뒤돌아봤지만 오키는 배웅만 할 뿐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몸 조심하세요. 뭔가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윤정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너도 건강해. 오키는 담담하게 인사했어요. 윤정의 차가 사라지고 나서 오키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갑자기 찾아온 방문이었지만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더 강해졌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오키는 혼잣말을 했어요. 가족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는 건 아니었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삶을 살겠다는 결심을 다시 한번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짐도 아닌 그냥 이오키라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키가 선택한 새로운 삶의 방식이었어요. 윤정이 다녀간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오키는 새로운 생활에 더욱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편의점 일도 재미있었고
작은 텃밭에서 기른 채소들도 잘 자라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아무에게도 눈치 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이 주는 평안함이 컸습니다. 어느 날 오후 편의점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키는 집 앞에 놓인 작은 봉투를 발견했어요. 누군가가 몰래 놓고 간 것 같았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정성스럽게 쓴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익숙한 글씨체를 보는 순간 오키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밥 같이 먹어요. 마이너스 세은이가. 짧은 글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윤정이나 태석과는 달리 세은이는 진심으로 할머니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오키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잠시 서 있었어요. 손녀는 달랐습니다. 어른들의 복잡한 감정이나 계산과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할머니를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래, 너한텐 짐 아니었지. 오키는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어요. 집에 들어가서 오키는 곧바로 세은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저녁에 할머니 집에서 밥 먹을까? 주소 보내줄게. 얼마 지나지 않아 세은이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네, 정말요? 할머니 요리 너무 먹고 싶었어요. 다음 날 오키는 오랜만에 정성스럽게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세은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갈치조림, 그리고 김치찌개. 작은 집이지만 맛있는 냄새가 가득 찼어요. 저녁 무렵 세은이가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어요. 할머니, 정말 보고 싶었어요. 세은이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 세은이 많이 컸네. 밥 많이 먹어야 해. 오키도 손녀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세은이는 할머니의 새 집을 신기하게 둘러봤습니다. 할머니, 여기 정말 아늑해요. 혼자 사시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그치? 할머니도 마음에 들어. 오키는 기뻐하며 상을 차렸어요. 둘이서 먹는 저녁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세은이는 할머니 요리를 정말 맛있게 먹었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대학 생활, 친구들 이야기, 요즘 관심 있는 일들. 할머니, 엄마 아빠가 할머니 어디 가셨냐고 계속 물어봤어요. 집이 너무 조용하다고 하더라고요. 세은이가 말했어요. 그래, 이제 너희끼리 잘 지내겠지. 오키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할머니는 여기서 뭐 하세요? 심심하지 않으세요? 편의점에서 일도 하고 뒤뜰에 채소도 기르고. 바빠. 오키는 웃으며 말했어요. 세은이는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편의점에서 일하세요? 정말요? 응, 재미있어. 사람들도 만나고 할 일도 있고. 와,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저도 할머니처럼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요. 세은이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오키는 손녀의 말을 들으며 뿌듯했습니다. 걱정스러워하거나 안쓰러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러워하고 멋있다고 해주니 기분이 좋았어요. 할머니, 가끔 놀러 와도 돼요? 세은이가 물었어요. 당연하지. 언제든 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오키는 손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럼 다음 주에도 올게요. 친구들한테도 자랑할 거예요. 우리 할머니 혼자 살면서 일도 하신다고. 세은이와 함께 보낸 저녁 시간은 정말 즐거웠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가족의 따뜻함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이제는 오키도 당당한 한 사람으로서 손녀와 만나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제가 반찬 싸갈 수 있어요? 세은이가 부탁했어요. 그럼 많이 가져가. 오키는 기꺼이 반찬통에 음식을 담아주었어요. 세은이가 돌아간 후 오키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어요.
가족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눈치 보고 비위 맞추며 사는 게 아니라 서로 그리울 때 자연스럽게 만나는 관계가 된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세은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할머니, 친구들이 할머니 정말 멋있다고 해요. 저도 할머니가 자랑스러워요. 그 문자를 보며 오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자신은 누구의 짐도 아니었어요. 손녀에게는 자랑스러운 할머니였고, 동네 사람들에게는 친근한 이웃이었고, 편의점에서는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저녁에 작은 텃밭에 물을 주며 오키는 하루를 정리했어요. 상추와 깻잎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고, 토마토도 작은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기른 것들이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여보, 나 이제 정말 행복해. 오키는 남편의 사진에 대고 말했어요. 75의 나이에 시작한 새로운 삶이었지만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정한 자신의 인생을 살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가자 오키는 일기장을 꺼내 오늘 있었던 일을 적었습니다. 세은이와의 만남, 편의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 텃밭에서 자라는 채소들 이야기. 이제 그녀는 누구의 짐도 아닌 이오키라는 이름으로 산다. 일기의 마지막 줄에 그렇게 적고 나서 오키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이제 오키는 짐이 아니라 당당한 이오키로 살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별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만 같았어요. 오키는 깊고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자신만의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오키는 짐이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좋아요와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